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가스파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스파르는 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한 깊고 어두운 숲을 탐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렸고 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가스파르는 소중한 모험가의 장비를 챙기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푸르른 나무와 서늘한 바람,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숲은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보여주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두렵고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 때 가스파르는 숲속의 작은 목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목가에는 누구도 본 적 없던 황금빛의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고기들은 가스파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와요, 작은 여행자요. 우리는 이 숲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스파르는 깜짝 놀랐지만 호기심에 가득 차서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가스파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숲 깊숙한 곳에는 3가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을 푼 자만이 이 숲의 진정한 비밀을 알 수 있지요. 가스파르는 물고기들이 제시한 첫 번째 수수께끼를 듣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스파르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대뜸 대답했습니다. 바로 공기야. 그 순간 나무들이 흔들리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물고기들은 미소를 지으며 2번째 수수께끼로 안내했습니다. 너의 앞에서 울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 항상 너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수수께끼는 이전보다 더 어려웠지만 가스파르는 기지를 발휘하여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그림자야. 그러자 숲은 환하게 빛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수수께끼를 찾기 위해 가스파르는 용감하게 걸어갔습니다. 3번째 수수께끼의 장소에 도착한 가스파르는 멋진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폭포 옆에는 3번째 수수께끼가 새겨진 바위가 있었죠. 참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하는 것. 누구에게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스파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모든 여정에서 얻은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의 힘이야. 순간 그의 말이 울려 퍼지며 숲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스파르는 마법의 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소중한 교훈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도 가스파르는 매일 마법의 숲에서 배운 용기와 지혜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마법 같은 전설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2번째 이야기.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하게 줄지어 있는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에클레르디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숲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 5색의 나비들과 신비로운 꽃들이 계절마다 다른 음악을 연주하며 숲을 견화무쌍한 무대로 만들기 때문이었다. 숲에는 다양한 전설과 동화가 전해 내려왔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피에르와 마법의 휴일이었다. 피에르는 유난히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험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피에르는 마을 어귀에서 비밀스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날은 7월 14일 프랑스의 국경일인 바스틸데이. 로 마을 사람들은 축제 준비로 분주했지만 피에르는 그 소리를 따라 모험을 선택했다. 피에르는 숲에 들어선 순간 이상하게 꼬리로 머리를 문지르는 사슴을 만나게 되었다. 사슴은 스스로를 페르디난드라 소개하며 피에르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숲속에 지혜가 담긴 꽃이 오늘 밤 자정에 피어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마법의 지혜를 얻게 된답니다. 페르디난드는 상냥한 미소를 머금었으며 피에르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슴의 안내에 따라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숲속을 걷는 동안 피에르는 말하는 나무들, 춤추는 꿀벌들, 그리고 노래하는 강아지들을 만났다. 각각의 만남은 피에르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피에르는 커다란 호수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달빛이 물 위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마법의 정원 같았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호수 옆에 자라던 작은 꽃봉오리가 활짝 피었다. 그 순간 피에르는 온몸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빛을 느꼈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생생하고 환상적이었다. 피에르는 숲의 비밀과 자연의 지혜가 담긴 그 꽃을 바라보며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살아가는 꿈을 꾸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받았다.
해가 뜨기 전 피에르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피곤해 보이지만 웃음이 가득한 그의 얼굴에 축제를 더하며 반겼다. 피에르는 자신이 경험한 마법의 밤을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속의 지혜와 화합이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에르는 자연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았고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피에르는 어른이 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마법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며 많은 이에게 숲과 공존의 가치를 알렸다. 그리고 에클레르비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이어나갔다. 피에르와 마법의 효율은 그래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랑받는 동화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샤를로트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푸른 숲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작은 농장에서 자랐죠. 그녀의 가족은 시골 생활을 사랑했으며 농장을 가꾸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샤를로트는 특히 여름에 피는 장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여름 내내 장미 정원을 돌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곤 했죠. 장미는 그녀에게 특별한 친구 같은 존재였고 여름의 시작과 함께 꽃을 피우는 장미를 기다리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어느 해의 여름, 샤를로트는 평소처럼 장미를 돌보던 중 장미 밑에서 반짝이는 작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신비로운 느낌을 풍겼고 표지에는 계절의 비밀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샤를로트는 부드럽게 책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그녀는 환상적인 빛에 휩싸였고 갑자기 다른 세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시간과 계절이 멈춰있지 않고 눈앞에서 빠르게 변하는 마법의 장소였습니다. 여름에 푸르름이 가득한 숲이 겨울에 냉혹하고 아름다운 설경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목격한 샤를로트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 신비로운 책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비밀을 간직한 이 책은 장미의 고귀한 향을 통해 각 계절의 영혼을 깨워 그 균형을 유지해왔다고 전해졌죠. 샤를로트는 자신이 이 마을의 운명을 짊어질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책의 안내를 따르며 계절의 정령들을 하나하나 방문해야 했습니다. 여름의 정령은 장미밭 한가운데서 샤를로트를 맞이했고 따뜻한 햇살과 장미의 향기가 어우러져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겨울의 정령은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눈꽃 속에 숨어 있었으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유령 같은 형상이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각 정령마다 자신만의 시련을 주었지만 샤를로트는 용기와 지혜로 모든 도전에 맞섰습니다. 가을의 정령에게는 황금빛 이파리를 모으라는 과제를 받았고 봄의 정령은 새싹을 노래로 깨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계절의 정령을 만나며 샤를로트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지금껏 모은 계절의 선물을 그 페이지에 반짝이며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계절의 비밀을 되찾은 샤를로트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이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샤를로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마법의 경험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여름이면 장미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기억과 친구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전설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계절의 비밀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샤를로트의 용기와 여정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장미의 소녀라 부르며 자연과의 특별한 연결을 이해하고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신비롭고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위의 고즈넉한 숲들과 화창한 하늘로 둘러싸여 그 아래에는 잔잔한 호수가 마을의 전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마법의 탑이라 불리는 곳에 대한 전설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탑은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곳으로 그 꼭대기에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책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수께끼와 마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줄리앙이 이 전설을 따라 탑을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줄리앙은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고 현명한 할아버지에게 마법의 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육각형의 고대 지도와 루비가 박힌 지팡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는 마을의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마법의 경로를 인도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탑에 도착하자 줄리앙은 그 입구 앞에서 커다란 돌문과 마주쳤습니다. 문에는 이상한 기호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지팡이를 이용하였고 지팡이가 문에 닿자 마법처럼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탑 내부로 들어간 줄리앙은 그곳에서 작은 요정 불을 만났습니다. 요정 불은 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탐험이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을 축하해.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야. 예리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거야. 줄리앙은 요정불의 도움을 받아 여러 층을 거쳐갔고 각 층마다 다양한 마법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만난 것은 웃고 울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능했고 그것에 맞춰 줄리앙은 사건을 해결할 감정의 퍼즐을 풀어내야 했습니다. 나무의 웃음소리는 줄리앙이 올바른 감정을 맞출 때마다 점점 더 커졌고 나무는 마치 인간처럼 그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도달한 층에서는 황금빛의 큰 문이 줄리앙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아름다운 만종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마침내 줄리앙은 전설의 황금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책을 펼쳤고 그 순간 그의 주변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탑을 경험한 후 줄리앙은 마을로 돌아갔고 그는 전설의 소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을은 더욱더 평화로워졌고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을 맞이 않았습니다. 그리고 줄리앙은 마을의 역사가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